봅시다. 여기서도 목적 함수인가? 변수 써져 있네. 네. 설계 변수라고 하고 제한사항 어쩌고 목적 함수라는 단어를 안 썼네 여기서는. 실제로는 목적 함수란 말 자주 쓰니까 그대로 씁시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설계 변수는 렌치를 형상이에요. 렌치의 형상. 근데 렌치 형상도 단순히 제가 딱 쉽게 형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. 그 형상을 결정짓는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거예요. 길이, 그 다음에 뭐 어디에 특정한 지점의 곡률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? 회곡선 개수가 이미 들어갔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렌치의 형상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이 다 설계 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걔를 어떻게 조정을 해가면서 그러겠죠? 이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목적 함수인 재료의 양과 제작 공정의 복잡함이 최소가 되는 재료랑 제작 공정이 최소가 되는 뭔가 조합이 나올 거잖아요. 그러겠죠? 이제 걔를 우리가 구하는 과정이 설계 변수인데, 물론 얘에서 얘를 구할 때 중간에 고려해야 되는 거는 뭐 어떤 규정이라거나 설계 제한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. 아까 제한이라고 하면 렌치 길이가 마트 진열대에 걸려야 되니까 250mm 이하여야 된다 라는 가상에 저런 제한도 있어야 될 거고, 또 뭐 규정으로 여기 KS 마크를 획득을 하려면은 얘가 뭐 이쪽 내부에서 어떤 토크를 주기 위해 렌치를 쓸 때 뭐 얘 변형이 최소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. 그런 거 있겠죠. 변형률이 얼마 이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누군가 NCS 프로그램을 딱 던져주고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야 이거 렌치 해석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규정을 넘어가지 않는 변형량도 얼마 이하고 길이도 얼마 이하인 그런 렌치를 네가 설계를 해봐라 라는 거예요. 물론 그 설계한 렌치는 재료도 적게 써야 되고 제작 공정도 간단해야겠죠. 이제 이게 되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일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NCS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해석 결과를 어떻게 쓰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석 조건은 어떻게 걸어줄 거냐라는 거죠. 말 그대로 그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설명을 하고 책을 좀 따라가자면은, 그러면 렌치 공장 사장님 입장에서 원하는 건 뭐겠냐면은 이제 만들기 쉽고 재료가 적게 쓴 렌치를 원해요. 변형도 적으면서.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겠죠. 근데 그걸 해석하라고 여러분들이 렌치 공장 신입사원인데 NCS 깔려놓은 컴퓨터를 딱 주고 이제 알아서 해봐라고 할 거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 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. 이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을. 그럼 자원이라고 하면은 계산 횟수를 적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. NCS를 이용한 해석을 적게 해야 주어진 시간 안에 짠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뭐 사장님이 야 이거 내일까지 해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NCS 계산을 한 200몇 건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일까지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일까지 할 수 있는 계산 양을 산정을 하는 게 아까 우리 처음에 과제 계획서 때 얘기했던, 과제 중간 보고 때 얘기했던,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내일까지 달성 가능한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것들을 설계 최적화에서 주로 배우죠. 그러면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최적화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식적인 관점에서 최적화를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
이런 식으로 돼 있죠. 얘를 돌릴 거고. 그 여러분들 이거 숙제 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얘를 이렇게 했을 때 힘이 어디에 크게 걸려요? 뭐 이쪽에 압축이 크게 걸릴 거고, 거꾸로 그랬네. 그 다음에 이쪽은 인장이 크게 걸리겠죠. 모가지 부분에. 그 다음에 뭐 여기쯤에 뭐 걸리겠어요? 안 걸릴 거예요 아마.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쪽은 원이니까 크게 걸릴 거고, 그 다음에 이쪽도 크게 걸릴 건데 뭐 여기는 좀 작게 걸릴 거고.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사장 과제 한번 열어보시면 어디는 스트레스가 크고 어디는 작고 그게 분포가 있잖아요.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스트레스가 적게 걸리는 데는 재료가 적어도 되죠. 그래도 변형량이 뭐 충족을 할 거니까. 그런 데를 지우기 시작하면은 그런 데를 까낸 거죠, 재료를. 뭐 어딘가 구멍이 뽕 나겠죠. 힘이 스트레스가 적게 걸리는 부분을 다 삭제를 한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하고 또 NC스 해석을 해요. 또 보니까 여기 적게 걸리는데 여기 지워도 되죠. 또 해석하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너무 크게 걸렸는데 그럼 좀 다시 보강하고 또 돌려가지고 또 스트레스 보고. 그게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그냥 목적 없이 스트레스만 보면서 쭉 쫓아가는 그런 설계에 최적화거든요. 이제 그게 디자인 스파이럴이라고 해서 아마 선박 설계 때 배웠을 텐데 설계를 제가 가르쳤구나. 네. 일반적으로 생산이나 그런 거 할 때 처음에 어떤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로 가봐요. 그 다음에 이거 다 보고 다시 일로 돌아오면은 뭔가 최적점에 가까워지긴 했죠.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. 근데 여기까지. 그러니까 처음에 구조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구조 해석했어. 어디를 까면 되겠네? 깠어요. 까고서 이거 다시 체크해봐야죠. 재료 양 줄었니? 복잡해졌니? 어느 정도? 그래서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했구나. 비용 보고 또 뭐 다른 문제가 있나 체크한 다음에 다시 또 NC스 해석을 해요. 개선된 안에 대해서. 또 NC스 안 해석해가지고 어디가 스트레스가 작은데 거길 또 까내고 또 한 바퀴 돌죠. 비용 확인하고 뭐 규정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NC스 해석을 하고 돌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최종점에 다를 텐데 이게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. 문제는. 그렇게 돼서 전통적으로 설계 최적화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말대로 삽질을 해가면서 가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거를 좀 쉽게 가보자, 똑똑하게 가보자라고 하는 게 최적화 이론들에서 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됩니다. 그럼 이제 그게 11.4에 나오는 변수 최적화를 위한 설계 공간 탐색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몇 분 했어요? 자르고 가야 될 것 같은데. 10분이요. 네, 자르러 갈게요.